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투자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 다 돈을 많이 갖고 시작하시는 것도 아니고, 제가 처음 했었던 것처럼 또 소자본으로 시작하시는 분, 여유 있게 시작하시는 분 되게 다를 거라고 보여요. 그러면 각자 자기의 돈에 따라서 선택하셔서 시작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의 기준점들을 좀 만들어보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물건이나 아파트나 지역을 볼 때 여유가 저렴한 게 맞나, 저평가가 맞나, 이런 거에 대해 고민하면서 투자금에 따라서 아파트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투자금이 작으면 수익도 작긴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낫다라는 거예요.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면 더 많이 하는 건 많이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 제가 조금만 관심 있게 공부를 조금 더 하고 더 알아보고 시간 내서 더 하게 되면 그것도 분명히 나의 수익으로 돌아왔을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후회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재개발에 대한 후회는 있지만 그 물건으로 다른 투자를 했으니까, 만약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진짜 바보인 거죠. 그 돈으로 다른 데 엮어서 같은 시기에 그만큼을 똑같이 드러나서 지금 아까 4천 올랐다고 했잖아요. 다른 게 더 올랐어요. 얘를 합치게 되면 얘보단 더 나아요. 그럼 그렇게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수도권은 지금 규제가 너무 심하다. 나는 어떻게 할까? 내가 10년 로드맵을 그리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어때요? 10년 동안에 되게 버라이어티 하지 않아요? 막 정책이 나오고 올라가고 가격 떨어지고 이런 심리들이 계속 작용하는 그 사이에서 나는 계속 투자를 이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되게 힘들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내가 어떤 호재의 하나의 말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 주관대로 밀고 나가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현상을 파악하는 것도 자기가 조금 더 믿고서 할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낙찰을 싸게 받으면 첫 번째 수익을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상승분을 또 먹잖아요. 그래서 일반 매매를 했을 때는 100%의 수익률을 보통 많이 보고 들어가지만 경매로 싸게 받은 만큼은 또 200%까지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가능하면 저희가 200%를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100%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2년 후에 팔 거라 그러면 200%는 가져가야 되겠죠. 2년 후에 팔 거니까, 즉시 매도가 아니니까. 그럼 내가 낙찰 받았을 때 한 100%를 먹고 1,000만 원 정도 싸게 받고 그 다음에 상승분을 한 1,000만 원 정도 하게 되면 2,000만 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따라오셨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가능해요. 가능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이 같은 개념으로 내가 전세가를 80% 맞추면은 지금 아까 얘기한 2,000만 원이잖아요. 얘를 2,000을 실제 투자금 넣고 나서 100%일 때는 요만큼, 200%일 때 요만큼 뭐냐면 양도세율을 뺀 거예요. 제가 계산해서 넣은 거예요. 이 표에다는 지금 너무 길어서 뺐지만 우리 양도세 일반과세 뭐 1,200만 원 이하 이렇게 단계별로 있잖아요. 그걸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실투금이 2,200인데 실제 100% 수익이면 2,000만 원 정도가 생기는 거고 200% 수익이면 3,900만 원 정도가 시세 차익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2년 후에 내가 2,000을 넣고 4,000을 갖고 오면 기분 좋지 않아요? 할만하잖아요. 그쵸? 요거는 이제 법인에 대한 거를 한번 넣었어요. 요즘에 이제 명의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4주택이 되면은 취득세가 4%로 올랐죠. 4% 넣고 계산하면 다 떨어져요. 그렇지 않아도 경쟁률이 심한데 4%까지 넣으면 나는 경쟁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개인 주택이 3주택 이상이 된다 그러면 일단 입찰가 쓸 때에도 경쟁률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낙찰도 안 되는 의미 없는 거를 계속 하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요즘에는 명의 분산에 대한 고민을 꼭 하셔야 돼요. 지금 정부에서도 명의에 대한 부분을 되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개인 주택에 대해서도 전부 다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부 다 내가 사업을 하는 개념과 똑같으니까, 사업을 하는 거는 매매 사업할 수도 있고 임대 사업할 수도 있고, 걔는 개인이잖아요. 결국 개인이 사업하는 거죠. 그럼 결국에 명의에 대한 문제가 또 생기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법인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법인을 할 때에는 분명히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저는 법인을 다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자기한테 맞춰서 필요한 사람들이 하면 되는데, 이거를 굳이 넣은 이유는 입찰장에 가면 이런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개인하고 법인이 경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법인의 수익률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걔한테 이겨야지 낙찰 받는데 나는 나만의 고집해서 들어가도 난 낙찰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이 누구인지 봤을 때 지금 현재 입찰장에서는 법인이 경쟁자다. 그러다 보니까 법인들은 어떤 구조로 들어오는지 저희가 알고 있어야 개인으로 들어가도 좀 낫겠죠.